안녕하세요. 도덕과 교재연구와 지도법 수업을 듣고 있는 저는 윤리교육과 김소정입니다. 저는 세 가지 과제 종류 중에서 수업 모형 방식 모델을 선택하여 이번 발표에서는 가치 분석 수업 모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목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절차에 따른 활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형을 적용하여 도덕과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차시를 설정하여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인 모형 소개 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모형은 가치 분석 수업 모형입니다. 이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은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이 가치의 상대주의를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한다는 비판으로 등장한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목적은 가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가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지적, 경험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수업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 원리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가치 원리 검사는 제가 추후에 다시 뒤에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학생들이 도덕적 문제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선택과 행동의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모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단계 절차입니다.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 단계, 두 번째로는 가치 문제의 확인과 명료화 단계, 세 번째는 자기 입장의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 단계, 네 번째로는 잠정적 가치 결정 및 가치 원리의 검사 단계, 다섯 번째는 입장의 수정 및 의사결정 단계, 마지막 단계인 여섯 번째로는 실천 동기 강화 및 일상생활에의 학대 적용 단계입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 단계로는 수업의 첫 단계로서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규범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하는데요. 학생들은 주어진 갈등 사태를 보고 그 상태에 관련된 가치가 어떤 것들인가를 찾아냅니다. 이때 문제 사태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할 수도 있고 제시된 문제 사태는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이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활동은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하고 제시된 문제 사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가치 문제의 확인과 명료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문제 사태에 관련된 가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명료화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때 가치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그 속에 담긴 용어, 개념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혼란이 진술과 용어의 모호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가치 문제의 확인을 명료화하고 가치 문제의 용어와 개념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기 입장의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가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뜻은 해당 가치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는 다른 어떤 대안의 제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입장 설정의 주체는 수업 형태에 따라
학생 개인 또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사실적 근거에 의한 주장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이 의미가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뒷받침해줄 사실적 근거의 진위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탐색해보는 단계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이 단계의 핵심적인 활동은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한 다음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근거에 따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정적 가치 결정 및 가치 원리의 검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잠정적 가치 결정을 하고 그것의 밑바탕에 깔린 가치 원리를 검사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로 가치 원리를 2번 썼는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원리의 검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치 원리의 검사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사례 검사, 두 번째로는 포함 관계 검사, 세 번째로는 역할 교환 검사, 네 번째로는 보편적 결과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세사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판단에 사용된 가치 원리가 유사한 다른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제에서 도출한 가치 원리가 그와 비슷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됐을 때 정당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포환 관계 검사입니다. 포환 관계 검사는 그 가치 원리가 보다 일반적인 가치 원리로부터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검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제에서 도출한 가치가 상위 원리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가치 단계가 바로 이 포함 관계 검사입니다. 다음 역할 교환 검사에서는 이 검사에서는 가치 원리에 기초한 결정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개인이나 집단들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역할을 바꾸었을 때도 그 원리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검사 단계가 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결과 검사인데요. 이 검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가치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경우 그 보편적으로 나타낼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그러한 가치 원리를 가졌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보편적 결과 검사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치 원리 검사의 사례를 조금만 더 자세한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가치 원리의 검사 4가지 종류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단계인데요. 먼저 세사리 검사의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 교환 검사의 경우 상대방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우리 팀이 졌을 경우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처럼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역할을 바꾸어서 생각해 봤을 때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에 이기기 위해 누구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생기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처럼 모든 사람이 그러한 가치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 관계 검사에서는 그 원리가 운동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지녀야 한다는 상위 원리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는가와 같이 그 일반적인 가치로부터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검사 결과가 포함 관계 검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치 원리 검사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시 그 다음 단계의 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 가치 결정 및 가치 원리의 검사 단계 이후에는 5번째로 입장의 수정 및 의사결정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앞서서 자신이 의견한 가치 원리가 타당한지 검사한 다음에 입장을 수정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에 결함이 있거나 정당성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더욱 타당한 관점에 입각한 가치 판단 또는 의사 결정을 추구하면 되는데요. 이 수업 단계의 핵심은 앞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에 대해 수정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실천 동기 강화 및 일상생활의 확대 적용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사는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내린 타당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또 구체적인 생활 속에 확대 적용하면서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단계인데요. 즉, 이 단계의 핵심은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용하고 지도해 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앞에서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배경과 특징,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 이후에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단계와 그에 따른 활동을 안내함으로써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수업 모형이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세 번째로 수업 적용 단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도덕과에 사실 이 가치분석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단원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범위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단원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단원은 5학년의 1단원 바르고 떳떳하게 라는 단원에 3차 시 올바른 선택을 해요의 도덕적 지혜 중심, 지식 중심의 가치 판단 수업 모형을 할 수 있는 단계 속에서 제가 가치 분석 수업 모형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3차시 올바른 선택을 해요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는 정직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인데요. 지금부터 수업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과 교과서에는 생활 속 이야기, 창의 톡톡, 마음 튼튼 이 세 가지 절차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먼저 생활 속 이야기 단계에서는 이제 이 차시에서는 정직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학생들이 말하도록 하고 이 정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정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이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지만 생활 속 이야기라고 해서 민경이의 선택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라는 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 속에서 민경이는 우리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민경이가 숙제를 하다가 조금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민경이의 친구인 성호가 찾아와서 숙제를 하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숙제를 베껴서 검색해서 숙제를 끝내고 빨리 놀러 가자라고 민경이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이는 과연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정직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읽고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민경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알맞은 타당하게 근거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창의톡톡 단계에서 내가 민경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고 그 행동이 옳은지 판단해 봅시다 라는 문제가 바로 있죠. 이 창의톡톡 단계에서는 이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보고 가치 원리 검사에 따라서 자신의 그 가치를 좀 정당화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가치 원리를 검사를 한 후에 의견을 수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실천 생활화하는 단계가 이 창의톡톡 단계입니다. 이 창의톡톡 단계 밑에 보시면 민경이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민경이는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민경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민경이라면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행동을 선택한 나의 판단이 옳은지 살펴봅시다. 이런 것처럼 자신의 입장을 학생들이 좀 정리를 하고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발문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양심에 비추어 보기,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결과 예상해 보기 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가치 원리 검사 하나하나에 대응되진 않지만 학생들이 그 가치 원리 검사의 명을 직접적으로 명명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사만 알고 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조금 암시적으로 유도하듯이 가치 원리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라서 조금 이게 말이 달라도 이게 해당하는 활동이 가치 원리 검사하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주변 사람들이 나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의 가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만약에 개인 역할을 바꿨을 때 민경이가 아니 나인 민경이가 아니야 다른 친구가 그렇게 숙제를 베껴왔을 때도 그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그 정당성을 여기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이 의사결정에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마음 튼튼 단계로서 이제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다음 글과 사진을 보고 정직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라는 식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먹물이 맑은 물을 흘리듯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거짓말이 자신의 인격을 해치게 됩니다 라는 좀 격언 등을 학생들에게 내다시면서 이 글을 사진과 글을 보고 정직과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을 내면화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정직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차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과서 상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교사는 앞서 말했던 민경이의 선택과 같은 문제사항을 조금 더 학생들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판단 문제로 좀 재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도덕 원리나 가치 검사를 하고 하는 활동을 뭐 토론이나 토의 아니면 소집단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수업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의 입장과 타당성을 조금 더 잘 판단하고 표현하고 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좀 내용을 재구성하여서 구성한다면 이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을 조금 더 좀 더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목표에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껏 저는 이제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 모델인 가치 분석 수업 모형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수업 모형의 배경과 특징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각각의 단계별로 활동을 이해를 하고 그 활동의 단계가 어떻게 도덕과 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18분, 19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발표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